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교수 상담TV의 김명희입니다. 어느 청소년을 자녀로 둔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하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요즘에 전혀 소통을 하려 들지 않고 밤에 아마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하고 밤 1시, 3시까지 이렇게 통화를 하고, 그리고 그런데 제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아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또 동네에 또 이렇게 영화관에 갔다가 우연히 또 마주친 경험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아들하고 잘 소통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문의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가 청소년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부모님이든지 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정말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기에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그런 자녀를 둔 부모로서 어떻게 그 자녀들을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모님들이든지 그때는 다 똑같은 어려움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선 그 청소년기의 어떤 심리적인 특성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그들의 스트레스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 그런 청소년들을 자녀로 둔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부모의 역할을 좀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청소년기의 그 성격적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 뭘까요?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 바로 정체감을 추구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때 아이들은 물론 이제 입시 때문에도 많은 그 여러 가지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지만, 우선은 셀프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어떤 그 생애 발달 단계를 보면 태아기를 비롯해서 신생아기, 뭐 또는 영아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아기, 그리고 이제 아동기. 이 아동기 안에는 사실은 학문적으로 보면은 그 0세에서 만 18세까지를 통틀어서 아동기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동기 그러면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보통 우리가 아동기라고 하죠. 유아기는 이제 유치원 또는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을 이제 유아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생애 발달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태계에서보다 어느 발달 시기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신생아기 0세에서 만 5세까지의 어떤 양육과 어떤 그 다양한 문화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환경에서 어떤 부모와 이런 어떤 친밀감 또는 어떤 애착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성격도 형성이 되고, 또 그 아이의 어떤 긍정적인 자아상이 생기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자아상이 생기든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냐면 청소년기. 네, 청소년기 이제 보면은 그 아동기 안에 또 청소년기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 청소년기를 중고등학교 13세에서 한 18세 사이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청소년기의 성격적 특성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 어머님들 다 자녀들 뭐 아직 청소년 시기를 거친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아직 유아기, 아동기 초기에 있는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저처럼 이렇게 자녀들을 다 키운 부모님도 계실 텐데요.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 바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직업관이겠죠. 그리고 이제 뭘 전공해야 되지? 뭐 대학을 가든 안 가든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또는 어떤 이성 친구를 만나서 또 어떤 배우자를 와 어떤 삶을 살아갈까? 뭐 이런 고민들과 함께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방황을 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반항하는 시기죠. 근데 이거를 반항이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자기의 주관이 조금 더 뚜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이렇게 속해 있던 아동기에서 서서히 홀로서기를 가는 과정이라 그럴까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또는 친구 굉장히 중요하죠. 이 청소년기의 그 특징은요, 집단 나는 과연 누구인가를 찾기 위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자기 나이 또래의 남자친구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죠. 그리고 그런데 사실 공부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 타인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기를, 그리고 또 자기를 존중해 주기를, 또 자기의 어떤 주장을 또 이렇게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청소년기의 그 성격 발달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라고 저에게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어떤 그 심리 상태를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은, 어저께 어떤 어머님을 제가 우연히 이제 어떤 장소에서 이제 뵙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나는 자유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둘인데 아들 하나는 이제 군대를 가고 이제 아들이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기는 행복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고, 또 그 옆에 있는 어머니는 이제 중학생을 둔 엄마로서 이제 사춘기를 겪는 그 자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제 대학을 보낸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모든 게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우리 같이 웃었어요. 물론 그 말이 맞아요. 성경에도 이제 그런 말씀 있지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머니가 저에게 뭘 물어봤냐면, 근데 도대체 그 중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이 근데 정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좋은 멘토 등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그 시기를 다 지낸 어머니께서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냐면, 맞습니다. 모든 건 다 지나가지만 그래도 그 자녀의 어떤 생애 발달 단계를 잘 이해해서 그 시기를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서로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그 시기를 넘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소가리를 하면서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거야 그러면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한탄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인생에서 굉장한 낭비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두 분이 다 웃으셨는데, 이러한 청소년기의 성격적 특성을 묘사한다면, 청소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그 정체성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찾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청소년들 자녀들이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또 이성 친구도 사귀어야 되는데, 그게 또 부모님께서 그렇게 건강한 이성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이렇게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어머니께서 동네에 있는 시네마 이제 가셨대요. 그래서 영화를 이제 보셨는데,
영화가 이제 끝나고 이렇게 불이 켜지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어느 여학생하고 이렇게 일어나서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내가 이걸 아는 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아들이 자기를 봤답니다. 그래서 엄마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은 바로 이렇게 급히 나가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이 어머니가 좀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어머니다 보니까 모른 척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아들이 엄마라고 했다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름 부르면서 너구나 너도 영화 왔구나 근데 여자친구하고 왔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돼요 어머니.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집에 오셔서 오늘 그 영화 어땠어? 그리고 같이 왔던 여자친구는 어떤 친구야? 엄마가 보니까 상당히 뭐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엄마가 느꼈던 감정을.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을 좀 깔아주는 것도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음지에서 교제하게 하지 마시고 어머니가 쉬하고 있으면 이거 엄마한테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인 그 프로이드도 생애 발달 단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그랬어요. 청소년기가. 물론 초년, 아동기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지만 뭐 어느 시기든 중요하지 않을 때가 없지만 이 청소년기는 가장 질풍과 노도와 같은 시기. 그러니까 이때는 뭐 생물학적으로도 엄청난 이제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고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또 이 어머니로부터 또 이렇게 독립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엄마한테 의지하던 그런 아동기 때의 삶이 이제 엄마를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발을 디디고 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개입을 아동기 때하고 똑같이 개입을 한다거나 모든 것을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해서 어머니 기대에 잣대로 키우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그때가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잖아요. 제가 조사한 걸 보니까 미국의 청소년, 그러니까 뭐 한 13세부터 청소년으로 이제 치죠. 근데 13세부터 청소년 청년기를 다 합쳐서 이게 그 검사한 걸 보니까 이제 연구한 걸 통계를 보니까 8,000명이 자살을 한다 그래요. 8,000명. 네. 이게 미국의 사례죠. 네, 우리 국내 사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요. 그리고 한 10%, 그러니까 38% 정도가 이렇게 다양한 사연으로 해서 이렇게 학대를 받는다. 그러니까 뭐 신체적인 학대라든가 심리적인 학대라든가 뭐 정신적인 학대라든가 뭐 교육적인 학대, 그다음에 언어적인 학대, 방임의 학대 뭐 등등. 방임의 학대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리고 출산율이 25%예요. 청소년들이 출산율이 25%. 예.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죠. 예. 그리고 매년 90만 명의 청소년들이 임신을 한다는데 이 통계는 한 10년 전 통계니까 제가 그 논문을 봤을 때 10년 전의 통계니까 아마 지금은 더 증가됐겠죠. 예. 그래서 90만 명의 청소년 임신을 하고 그 중에 한 45만 명 정도가 낙태를 한답니다. 그리고 한 25%에서 한 30% 정도가 출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30%나 되는 출산을 한 아이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매년 250만 명의 이상의 청소년들이 가출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미국의 통계예요. 그리고 이 통계는 조금 수년 전 거니까 지금 더 늘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결혼하는 청소년이 엄청 많아요.
75%예요. 결혼하는 청소년이. 그리고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청소년 때. 이건 미국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의 사회적 특성을 보면 사실 이제 청소년기는 상당히 반항적이고, 그리고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이 엄청 크죠.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이 너무 크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입시라는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하죠. 미래가 막연하게. 대학을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렇게 조금씩 성숙해 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현실과 이상과의 관계를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죠. 이렇게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이제 그때는 정서적으로 이제 안정을 찾는데, 이때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서적인 안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기대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꼭 이렇게 해야만 해. 넌 꼭 이렇게 되어야만 해. 요즘 많이 시끄럽죠? 글쎄요, 제가 이름을 이렇게 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법무부 장관으로 추대되실 조국 씨께서, 조국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조국 교수님께서 요즘 자녀 문제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정말 글쎄, 저는 뭐 정치적인 발언은 지금 여기서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조국 교수님처럼 그렇게 자녀를 뭐 그분이 했든 그분의 아내가 했든 어쨌든 간에 그러한 상황이 그분들 뿐이었겠어요. 강남의 많은 그 부모님들께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네, 스카이 캐슬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이게 뭐 한두 명의 아이들의 사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입시 풍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부모님들의 정보와 부모님들의 이렇게 알뜰히 챙기지 않는 그런 아이들은 정말 억울한 거죠. 어디 가서 줄을 서는 것도 부모가 줄을 세워줘야 되는데, 또 좋은 학원도 부모님들이 그 좋은 정보에 의해서 뭐 하여튼 스카이 캐슬에서 나왔던 그러한 어떤 부모님들의 정말 그 어떤 열정과 자녀들 한번 탑에 올리기 위해서, 근데 그런 부모님들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중심성이 상당히 청소년기 초기에는 상당히 이기적이면서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막 이렇게 영웅시 여기고, 그리고 자신을 또 우상화하고, 또 타인을 이렇게 상상적인 관계로 이렇게 가지려고 그러고, 상당히 친구가 소중하죠, 이때는. 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부모님의 영향에서, 그늘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많은 아이들이 이제 입시 때문에 그러한 어떤 성장 발달을 정말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잘 하지를 못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그 특성은 그러하지만 또 이렇게 억압돼서 그 청소년 시기를 건강하지 못하게 지내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자녀들을 탑으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사실 많이 있죠. 주변의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인정해 주길 바라고, 자기를 존중해 주길 바라고, 또 높이 평가해 주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실망하기도 하겠죠. 청소년기 이렇게 후기가 되면, 청소년기 뭐 정기 그러면 이제 아동기까지 포함을 해서 뭐 하여튼 중학교, 그다음에 청소년기 후기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초기 정도, 뭐 여기까지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청소년기 집단 사회 발달의 대표적인 특징은 집단 정체감이에요. 집단 정체감. 그래서 그룹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돼야 되고 어떤 그 그룹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했을 때 오는 상실감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또 그것까지도 만들어 주려고 탑에 있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가회도 형성해주고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동아리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공부 동아리죠 말하자면 공부 동아리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러한 시기에는 부모보다 친구들을 좋아하죠. 근데 부모가 너무 개입을 하는 것도 근데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하신 그 어머니께서는 이제 아동기 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자녀하고 대화할 때 주로 어떤 대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5살, 6살 초등학생 때 하는 그런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지금은 그 자녀분이 어머니의 그 품에서 좀 이렇게 떠나서 자기의 세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 나이인데 어머님이 너무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셔서 좋긴 한데 그게 초등학교 학생들 1, 2학년 학생들한테 하는 식으로 늘 사랑한다 그러고 이렇게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해서 나쁘진 않아요. 좋긴 한데 진정성 있게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그 생애 발달 단계에 맞춰서 부모의 역할도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의 포커스는 청소년기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는 셀프 아이덴티티를 찾아서 방황하는 시기라면 이렇게 청소년기 자녀들의 발달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학업과 관련해서 학교 교육 또는 또 부모와의 관계, 또 어떤 집단에서의 친구와의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갈등을 가지고 또 특히 부모와의 갈등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에게 정말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불만이 부모들이 지나치게 학업에 관한 요구를 많이 한다. 자녀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할까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저희들 닮았겠죠. 그죠? 내가 그 나이 때는 어땠나. 또 그 아이의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근데 그 아이의 능력과 내가 기대하고 있는 잣대가 너무 차이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기대의 잣대를 들이대고 푸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가장 그 청소년기 부모들의 주된 역할을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했더니 청소년기 발달의 특징은 정체감의 위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찾기 위한 방황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공부하느라고. 그러니까 방황을 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게끔 두지를 않잖아요.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그런 애들이 하시는 건 게임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음란물 보고 생애 과정에서 각기 다른 역할이 이렇게 선택적 역할들이 있잖아요. 역할들이 있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 그런 인식을 안 하죠. 그러니까 고등학생인데도 어머니는 초등학교 때 정말 내 품에 내 새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자아 개념을 명료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상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동일시 대상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게 꿈이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불만이요. 그걸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미 제 책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부모가 너무 많이 걱정을 한다. 자녀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근데 우리는 앞서가는 거죠.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앞서가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항상 자기만 옳다고 한다. 이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부모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제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퍼센테이지도 다 책에 정리를 해놨지만 퍼센테이지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는 우리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 존중하네요. 존중하셔야 돼요. 부모는 우리들의 인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의 사생활을 보장하지 않는다. 자녀들이 나의 모든 인생에 관련된 것은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 90%가 넘어요. 제가 다른 건 다 아는데 요거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결정하고 싶다가 90%가 넘습니다. 96%예요.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의 그 주제가 뭐였냐면 뭐였죠? 청소년의 어떤 사회적 특성, 그러니까 생애 발달 단계에서 부모가 어떻게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잘 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생애 과업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그 사회적 특성과 또 그들이 부모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김명희 교수 상담TV의 김명희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